간첩단, 이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 때 나타났듯이 이 청주 간첩단 활동이 문재인 후보 특보단, 문재인 후보 때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것, 그리고 선거 어떤 부정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청와대는 이번에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북한에서 공작인물을 지고 매수해서 간첩으로 만든 이 간첩단이 문재인 특보단에서 활동했다는 것.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소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소독 콜 총리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동독에서 파견한 간첩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일되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여러분. 자, 이 청주 간첩단 사건, 아직도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4명 중에 3명이 구속되고 1명은 왜 구속 안 시켰는지 그거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활동한 거는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됐죠. 그러나 이 뭐 스텔스 뭐 F-35A 스텔스 우리 최신의 전투 비행기를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규합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반미 투쟁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반대 투쟁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다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특보단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특보단으로 추천을 했는지, 이거 특보단 자기 발로 와서 갔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 더불어민주당 나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에 소개해서 했는지. 그럼 유력 정치인도 이 사람들한테 포섭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포섭할 때 나 간첩이다 하고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포섭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한테 동조하고 이 사람들한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같은 공범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에서 밝힐 것은 특보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특보단으로 이 사람들을 추천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만 밝히게 되면 함부로 사람을 추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부로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아무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 특보단으로 좀 시켜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활동을 할 때 저를 소개했던 분, 이 경찰, 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 경찰청장. 여러분들 다 박종환 청장님 잘 아시죠? 박종환 청장님은 걔도 약간 보수적이었고, 그래도 그렇게 뭐 좌파나 국진 좌파는 둘째치고 좌파나 친북 정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충청북도 경찰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저를 이제 만났고 그분이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소개할 때에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잘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개하는 사람을 믿고 저를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간첩단 이 활동, 이 북한의 임무를 받고 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단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포섭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가 내 말로 찾아가서 박종환 총재님, 저 총장님한테 나 좀 소개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또 누구의 소개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분대로 좌파 내에도 보수적인 사람들도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던 거고요. 또 그분이 국진 좌파나 좌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동조했던 것도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한테 사죄도 사과도 많이 드렸지만, 자,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제가 접근하지 않는 이상 또 그분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력 정치인을 포섭을 하고 포섭된 사람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단으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언론을 봐도 이 특보단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내용 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북한 지령받고 서태기 도입 반대 활동하는 구속된 간첩, 활동할 간첩죄가 적용됐다. 자, 여러분, 그런데 10년 동안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이 간첩 활동하는 것을. 야, 그래도 끈질기게 10년 동안 추적해서 그래도 이 10년 동안 추적했다면 여러분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세요, 지금. 지금 2021년도니까 2011년도부터 추적했다는 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 임박, 그 대통령 선거 때 201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17년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 북지령 활동과 10년 추적 끝에 공고, 공작금 수령 영상이 결정적.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면 국정원은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에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고 기소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구속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첩죄는 후지부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첩 활동을 했는데도. 그럼 뭐가 되냐? 국가보안법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은 간첩죄보다 무슨 국가보안법 무슨 다른 조항으로 해서 구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간첩이란 간투를 쓰기가 문정부는 싫은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2011년도부터 10년 동안 추적했다면 그때 있던 국정원 직원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표창을 줘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지금은 간첩 잡고 했다가 진급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추적 끝에 보고했는데 국정원장이 이걸 말살해버리고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없애라 이러지 못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기소했을 겁니다. 국정원장도. 이거 밑에서 빼드박도 못한 중고 다 가져왔는데 국정원장이 이거 좀 더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다음번 정권 때 이게 더 크게 폭발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 때 수사를 해서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번에 이걸 기소를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 안 넘기고 좀 더 수사라도 하지 않고 이번에 기소한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촛불혁명 때부터 이 좌파, 국진 좌파 정복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명. 무기만 잡고 하는 혁명이 아니라 촛불도 장래들은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은 이 쿠데타 이런 것도 혁명이고 이 혁명이라는 말은 이거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들이 혁명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이게 김일성 동지 혁명활동 역사 연구, 혁명활동 연구라고 하는 혁명활동 연구실. 이 혁명이라는 말은 공산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자 일단 그러면 촛불 시위에도 이들이 관여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번에 국정원 그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특보단에 활동했던 건 이미 자료가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 이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도와줬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랍니다. 이 시민단체들을, 전 시민단체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에게 표 몰아주고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간첩단 사건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면 바로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민경욱 후보가 끝끝내 부정선거 투표장을 수백 장 뭉태기로 발견한 것이 이번에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개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준석도 그렇고, 이 옛날, 고리타분한 캐캐 묵은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이준석, 그리고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저는 하태경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태경 후보,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면 4.15 이 총선은 부정선거가 되는 것은 단 한 장이 나와도 부정선거인데 이것을 뭉태기로 발견했다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찬, 유시민이가 그랬던가요? 이번 선거 우리가 180석 이길 거야. 어떻게 딱 180석 이기는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과반 이상 넘어서 가지고 이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선 180석, 과반석을 훨씬 넘어서 180석이 된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개헌만 하죠. 헌법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어떤 법도 다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법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밝혀내야 합니다. 부정선거, 그 사회적 총선, 이 무효화하고, 이 문태기가 나왔다면 그 무효화로 선언하고, 선거를 다시 하든지, 국회 해산하든지, 다시 선거를 하든지, 총선 무효하고, 지금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모든 법이 다 무효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의힘당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이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말 못하고 냉가슴 앓듯 하는 이런 당. 참. 그래도 국민의힘 당으로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님이 들어가지 말고 당분간이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힘들어도 가라고 했댔는데, 오히려 국민의당에 들어가자마자 국민의당의 후보들로부터 맹공격을 당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 주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조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정치를 하지도 않고 정치에 입문할 생각도 없지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 분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는 흐름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볼 줄은 압니다. 여러분 저 11명이나 나와 있는 10명이 나와 있는 1%짜리들 저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에 가서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 후보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바탕 위해서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했던 것이 저희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간첩단 사건, 문재인 대통령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어떻게 지령을 받고 전국적 범위에 어떻게 조직을 하려고 했는지, 또 이 청주에만 있었는지. 여러분 왕제사 사건은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건이고, 이 1심의 사건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저 다른 지방에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1심의 사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주 사건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작원을 내가 양성을 하고 흡수할 상대를 고르고 그 사람들을 파견하면 이 사람들이 한 개 그룹으로 조직을 만들게 운영하고, 이 사람들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을 흡수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 자기 맡은 분야대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인은 정치인, 학생들은 학생, 군인은 군인, 이런 상대하는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군인들을 흡수하는 조직, 정치인들을 흡수하는 조직, 이런 시민단체를 흡수하는 조직, 이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청주 사건만 아니라 일반 이 시민단체, 또 이 종북 시민단체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북한을 지지하고 무조건 북한이 옳다고 주장하는 종북 친북 단체들은 한번 그 자금의 흐름부터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지령을 받고 어떻게 활동하는 활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죠. 청주 이 간첩단 한 사건이 여기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결코 북한이 조카 통일 야망 버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한, 그리고 이용하여 핵 보유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독, 자율구독료를 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름은 한 분 한 분 고명하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분들은 제가 모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그 보답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